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08페이지 한번 봅시다. 소유권 취득. 1번 보면은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간접 점유도 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간접 점유도. 두 번째, 만일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은 그 등기 명의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누구 상대로 한다? 진정 명의자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무효인 그 등기 명의 상대로 소유권 이전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진정 명의자 상대로 해야 된다. 세 번째, 점유 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시효 완성자는 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번째, 시효 완성자는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죠. 원소유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받는 제3자에게, 우리 제3자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병. 소유권 이전, 취득시효 완성 후 매매한 거잖아요. 병에게. 이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했었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어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4번은 제3원칙입니다. 그렇죠? 점유취득 완성 후입니다. 후 동그라미. 점유취득 완성 후 소유권이 변동된 거죠. 다섯 번째,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맞죠? 자, 우리 109페이지 3번을 봅시다. 갑소유 X토지를 을이 소유의사로 평은 공인하게 20년간 점유하였지만, 자, 20년 점유했죠? 등기 전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매도치기예요. 시효 취득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된 거잖아요. 3원칙이잖아요. 그렇죠? 3원칙입니다. 자, 설명 중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갑은 병을 대의하여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은, 자, 우리 물권 청구권을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물권 청구권을 청구권자 누구죠? 현재 물권자. 자, 갑은 누구한테 매매했어요? 병한테 매매했잖아요. 매매했기 때문에 갑은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병이 해야 된다고. 그렇죠? 틀렸습니다. 현재 물권자. 즉,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면 갑은 물권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행사할 수 없고,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병이잖아요. 병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두 번째, 을은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3원칙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되면은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주장할 수 없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을은 등기 명의자인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원칙이죠. 네 번째, 어떤 사유로 갑에게로 X토지 소유권이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무효나 취소나 또는 해제되면 원상회복하잖아요. 원상회복하게 되면 점유자는 소유자한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다섯 번째, 만일 병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에 대하여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대의권 행사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통정 회표시인 경우라든지 또는 우리 적극 가담한 경우라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직접 달라갈 수 없고 갑을 대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은 네 번째입니다. 자,
112페이지 5번을 봅시다. 5번. 5번은 이 기업과 니은번은 이 어려운 판례니까 그냥 넘어가고 6번을 봅시다. 6번. 5번을 풀지 않는 대신 4번을 볼까요? 110페이지 4번. 자,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라 했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등기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죠? 원인무효인 등기도 가능하다 했잖아요. 유효 적법한 등기뿐만 아니라 유효한 등기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원인무효 등기도 가능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점유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소유유산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타지 점유죠? 안 됩니다. 세 번째,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무효인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시효이익 포기도 누구한테 하냐는 진정한 명의자한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정한 명의자한테 해야 되지 원인무효인 등기부상 소유자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취득시효 포기도 진정한 소유자한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3번은. 네 번째,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으로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한 자가 증명해야 된다. 우리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했죠? 자, 선의, 무과실, 평헌, 공연, 자주점유는 추정됩니다. 근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한 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 다섯 번째,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12페이지 6번을 볼까요? 등기부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을 했습니다. 첫 번째, 등기부 시효취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 점유가 그 요건이다. 맞죠? 평헌, 공연, 자주점유해야 되고 선의, 무과실입니다. 우리 등기부 취득시는 선의, 무과실까지 요건을 구합니다. 점유취득시는 선의, 무과실 요건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기부 취득시는 선의, 무과실까지 요건입니다. 맞는 질문이고. 두 번째, 등기부 시효취득에 있어서 과실 여부 증명 책임은 시효취득을 부인한 자인 소유자에 있다.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한 자에 있습니다. 여기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장한 자가 입증 책임을 집니다. 세 번째,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를 근거로 해서 등기부 시효를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는 점이죠?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점유 승계는 인정되지만 등기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등기도 승계가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등기도 승계가 된다.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두 번째, 네 번째가 틀린 질문입니다. 자, 그다음 또 우리 요약서를 볼까요? 자, 92페이지 보시면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입니다. 자, 우리 무주물 선점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국유로 됩니다. 국유. 또 소유사가 필요하다는 것, 즉 자주점유가 필요하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유실물 습득은 몇 년이다? 6월 이내마다 소유자가 나타나자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장물 발견 몇 년?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매장물은. 자, 우측에, 제일 우측에 있는 보면은 자주점유는 무주물 선점한 소유권의 취득 요건입니다. 우리 무주물 선점은 자주점유, 소유사가 필요하다 했었죠? 두 번째, 무주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세 번째, 매장물이 학술, 고고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는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
자, 우리 5번 보면은 첨부죠. 부합, 호나, 가공보다 첨부라고 하죠. 그 기출지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도 포함된다. 두 번째,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리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지상에 있는 주유기는요, 그건 정물이에요, 정물. 지상에 있는 주유기 있죠? 주유기는 정물입니다. 근데 지하 토지에 묻어 있는 유리저장 탱크는 부합물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부합됩니다. 자, 세 번째,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수정하라 했습니다.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면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이것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지 않는다. 또 수정, 취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시가 1억 상당 부동산에 시가 2억 상당 동산을 부합합니다. 그럼 동산이 소유자냐? 아니다 이거예요. 부동산이 소유자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자다. 다섯 번째,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로 된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이러한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인 경우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 임대차 소유로 됩니다. 여섯 번째,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네모박스. 없다면은 임대차 종료 임차인은 증축 건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독립한 물건이야만이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면 임차인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 건물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는 것. 일곱 번째,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있다. 우리 부합물과 정물은 저당권 설정 전후와 상관없이 효력이 미친다 했잖아요. 근데 미치지 않는다라고 약정할 수 있다, 있다. 이 주물과 종물은 이러한 임의규정입니다. 주물과 종물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할 수 있다. 여덟 번째,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경작자한테 있습니다. 아홉 번째,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토지 소유자한테 있다는 거. 자,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13페이지 한번 봅시다. 7번,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맞죠? 두 번째, 무주 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동산입니다. 동산 동그라미. 무주 부동산은 부동산 동그라미 구기로 한다. 맞죠? 2번 보면은 소유사 네모박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무주물 선점은 무주물 선점에 소유사가 없으면은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몇 년 아니라 몇 월? 6월입니다. 6월. 매장물 발견은 1년. 내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마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실물 몇 월? 6월. 매장물 발견은 1년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된 경우 그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다시 우리 요약서. 공동소유입니다. 93페이지. 자, 이 공동소유는, 이 공유는 매년마다 문제가 나옵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공유와 관련해서는 이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정리를 안 해두면 이게 참 힘듭니다.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먼저 공유 먼저 봅시다.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의해서보다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로 우리가 말한다.
공유입니다. 공유. 그래서 이 공유는 크게 네 가지로 있어요. 지분, 그 다음에 공유물의 처분,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공유물의 관리, 그 다음에 98페이지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분입니다. 지분. 공유지분. 갑은 다른 공유자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자기 지분을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처분, 담보 제공, 또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갑이 3분의 2 지분, 을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갑이 자기 지분을 누구한테? 병한테, 을의 동의 없이 얼마든지 뭐한테? 병한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는 개인주의에 강합니다. 개인주의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갑이 병에게 이 병이 전과자 하더라도, 그쵸? 병이 전과자 하더라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이게 따로 국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따로 논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는. 지분에 있어서, 그쵸? 이 지분은 처분, 담보 제공, 포기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공유자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밑에 그림처럼 지분이 없단다면은 공유로 추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공유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세 번째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유자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갑이 자기 지분만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공유 지분은, 자, 공유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은 전부 사용 수익하는 거지, 자기 지분만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동차를 생각하면 돼요. X자동차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병은 자기 3분의 1 지분만큼 배타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니까. 전부 사용합니다. 어떤 횟수라든지, 자동차 운행 횟수라든지 시간을 정해서 뭐다? 3분의 1. 예를 들어서 24시간이다. 그럼 시간을 정해서 갑이 8시간을 전부 사용하고, 그렇죠? 병이 8시간 전부 사용하고, 이처럼 병이 자기 지분만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사용 수익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을 하나의 매매 계약으로 매도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X자동차를 하나의 매매 계약으로 저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하게 되면은 공유 지분별로 별개의 뭐다? 매매 계약이 성립됩니다. 자, 공유 지분별로 이처럼 외관상 보면은 하나의 매매 계약으로 매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분 비율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갑은 3분의 1, 을은 3분의 1, 병도 3분의 1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지분별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병만 따로 뭐 할 수 있다? 자기 지분만큼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을 하나의 매매 계약으로 매도한 경우 공유 지분별로 이 별개의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밑에 내용 박스. 공유자가 사망 또는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망이죠. 을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을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합니다.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지분을 포기해도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유물입니다. 공유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네모박스, 공유물을 처분,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처분, 변경하지 못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갑이 공유물을 전부 병에게 매매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그렇죠?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갑은 자기 지분 내에서 그 처분권이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뭐다? 유효합니다. 자, 여기서 갑이 자기 지분만큼 3분의 2 지분만큼 매매한 게 아니라 을병에 있는 지분을 갑이 유지해서 등기 관련서를 유지해서 누구한테 정 팔아먹은 거예요? 정한테 매매하고 등기를 해준 겁니다. 이러한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외적으로 갑은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하잖아요.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는 이 정을 상대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이요.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왜? 갑의 지분은 유효하니까. 그렇죠?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4번 보면은 갑이 의뢰 동의 없이 단독으로 등기한 경우, 아까 이제 우리 요약 쓰는 그림이죠. 갑이 단독으로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은 그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갑의 지분만큼은 유효하니까. 그래서 을은 자기 지분만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공유토지 위에 서로의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처분에 의해야 됩니다. 우리 처분은 아까보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처분에 의해야 됩니다. 자, 94페이지입니다. 공유물의 관리입니다. 자, 이용, 개랑, 보존행위 할 수 있죠? 자, 먼저 우리 이용, 개랑행위 나눠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존행위와 다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림 봅시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합니다. 공유자 지분의 가반수, 네모박스. 이처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즉 이용과 개량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한다는 것. 주로 이제 이용 개량에는 어떤 거냐면은 임대라든지 또 임대차 계약 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다 이용 개량 행위입니다. 세 번째, 가반수권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반수권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마다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특이하게 없는 한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지분 비율입니다.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자가 1년 이상 의무를 지체한 때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마다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그림 보면은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 가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와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의뢰 동의를 얻어서 저에게 임대차를 합니다. 누구 동의 없이, 병의 동의 없이. 갑은 의뢰 동의만 얻고 병의 동의 없이 누구에게? 을에게 임대차를 한 겁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 하게 되면은 다른 경우자, 이 병은 저에게 목적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갑의 행위는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적법하잖아요. 왜? 가반수권자잖아요. 그렇죠? 가반수권자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이용, 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은 저에게 목적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그렇죠? 또 병은 자기 지분만큼 부당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갑 또는 을에게 부당히 반환 청구해야 됩니다. 좀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반수권자는 이용, 개량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자, 그럼 다른 공유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는 제3자에게 임대차한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했을 때입니다. 갑이 의뢰 동의를 얻어서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 경우입니다. 병의 지분을. 자, 이 경우에도 병은
전부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그림 봅시다. 가반수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입니다. 그 그림 보면은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갑은 가반수권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위에 박스 봅시다. 가반수 지분권자인 갑이 배타적으로 을의 지분을 전부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경우 을은 소수 지분권자는 갑을 상대로 공유를 반환 청구라든지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우측 보면은 소수 지분권자 을은 갑을 상대로 공유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자, 을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수 지분권자가 자기가 뭐다? 갑의 지분, 3분의 2 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했을 때입니다. 누가? 소수 지분권자가. 자, 그러면 다른 공유자는, 각 공유자는 소수 지분권자는 을을 상대로 전부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병이, 3분의 1 지분 가진 병이 저에게 임대차를 한 겁니다. 갑과 을의 동의 없이 소수 지분권자가 임대차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는, 각 공유자는 저에게 목적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입니다. 각 공유자는 소수 지분권자인 을을 상대로마다 공유를 반환 전부 할 수 있고 또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마다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가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유물의 보전입니다. 공유물의 보전이에요. 자, 우리 공유물의 보전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갑이 등기를 위조해서 전부 등기를 위조해서 갑이 누구에게? 저에게 매매하고 등기를 해줬습니다. 갑이 을과 병의 등기를 위조해서 누가 이렇게 매매한 거예요? 저한테 매매한 겁니다. 그럼 다른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뭐다? 저에게 소유권 이전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어? 보존해서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갑의 지분만큼은 유의하잖아요. 갑의 지분만큼 유의하니까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지분만큼 뭐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 2번, 님번 보면은, 자, 반대로 정의 전부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겁니다. 자기 명의로 등기. 자, 이때는 이 병을 갑은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렇죠? 이때는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 주의하시라고 그렇죠? 누가 등기를 위조했는지 공유자 한 명이 위조했는지 제3자가 위조했는지 그에 따라 다릅니다. 자, 2번 님번 보면은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원유무효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죠. 자, 님번 디귿번. 자, 디귿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정이 전부 등기를 위조한 게 아니라 누구 지분만큼? 갑의 지분만큼 등기를 위조한 거야. 누가? 정이 제3자가. 자, 이 경우에 있어서 병은 보존행위, 즉 갑이 침해당했잖아요. 그래서 병이 다른 공유자가 보존행위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보존행위 아닙니다. 그렇죠? 공유자 지분이 뭐다? 등기가 위조돼서 제3자 면허된 경우 보존행위로 소유권 이전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가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전행위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보전행위가 아닙니다. 자, 95페이지 공유물 분할입니다. 자, 첫 번째,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동의를 얻어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분할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이라든지 대지 사용권이라든지 경계선상의 경계편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할 금지 특약은 5년 이내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죠? 5년 이내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피상속에는 위헌으로 5년 기간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죽어서까지 재테크해주고 한다고. 이제 사망할 때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줄 알잖아요. 장차 그러면은 너네들은 뭐다 5년 이내에 뭐다 분할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5년이면은 가격이 뛸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모도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5년 이내 뭐 할 수 없다?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자, 원칙적으로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입니다.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협의 분할이 원칙입니다. 자, 분할 방법은 현물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분할한다든가. 두 번째, 대금 분할도 할 수 있죠. 매각해서 뭐다? 대금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대금 분할이고, 가격 배상은 공유자 한 명이 전부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게 가격 배상입니다. 협의 분할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든 대금 분할이든 가격 배상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협의는 등기 시입니다. 그렇죠? 등기 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A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가 안 되면은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은 그건 무효입니다.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아까 우리는 협의 분할은 선택할 수 있다 했잖아요. 재판상 분할은 뭐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성 판결이라는 거.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결이 확정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정이 성립됐다면은 조정이 성립된 때가 아니라 뭐다? 언제? 등기 시입니다. 그래서 합의라든지 조정은 등기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재판상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언제? 재판이 확정된 때입니다. 확정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여섯 번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죠. 갑을병이 현물 분할했습니다. 현물 분할. 근데 병 토지만은 기름에 의해서 뭐다? 오염된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은 마치 그 부분을 병에게 매매한 것처럼 뭐다?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지분 비율대로 책임을 부담한다. 다른 공유자마다 그 지분별로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자, 우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외부적으로는 공유예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뭐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면제라든지 위치를 정해서 배타적으로 특정해서 마다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가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상호 명의신탁입니다. 상호 명의신탁이라도 한다. 상호 명의신탁이라도 부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갑과 을은 X토지를 공유로 2분의 1씩, 내부적으로는 등기에서 2분의 1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둘이 합의해서 특정해서 이추와 면적을 정해서 특정해서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랍니다. 우리 기출 지문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보면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구분을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원래 공유는 뭐 해야 된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뭐다?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네 번째, 갑은 특정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갑도 을의 구분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게 되면은 을도 뭐 할 수 있다? 방해배제할 수 있습니다. 서로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3자가 방해할 때는 각자 보존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방해배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의,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 정 사이에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우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승계취득입니다. 승계취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명하고, 즉 표시하고 처분한 경우 이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갑이 예부적으로 봤을 때는 공유예요. 즉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밖에서 봤을 때는 공유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공유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서로 합의해서 특정해서 이추와 면적을 정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건 누가 소유하고 갑이 소유하고 이건 누가 소유하고 을이 소유하는 저는 이런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잖아요. 자, 이때 이 갑과 을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합의해서 이렇게 형성하고 나서 갑이 배에게 자기 지분을 처분합니다. 처분하게 되면은 또 병과 을 간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느냐. 이때, 이제 갑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시하고, 구분소유적 관계를 표명하고 처분했단다면은 이 을과 병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처분하면은. 자, 근데 예부적으로 공유관계입니다. 이러한 예부적으로 공유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입니다. 즉,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표명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자, 이 경우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소멸합니다.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렇죠? 예부적인 공유관계 그대로 매매했단다면은, 이때는 병과 을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니다고. 따로 이제 같이 뭐 해야 된다, 또 합의를 해야 된다고. 네, 그런 경우 두 가지 나눠서 이렇게 살펴야 된다. 자, 경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확장한 거죠. 처분뿐만 아니라 경매까지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경매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매에 있어서마다 취득한 자는 그 기존에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와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7번째,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한 경우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관습법상 법정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입니다. 우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갑이 자기 특정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다면은 나중에 이 토지가 누구 명의로 을명의로 됐다 하더라. 을명의로 되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된다. 자기 소유의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기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면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고,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는 누구 소유의? 을 소유의 건물을 신축했다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거 꼭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고 나중에 토지와 건물이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고, 다른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에. 자, 96페이지 합의입니다. 합의. 자, 합의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에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즉 동업계약, 우리 합동법률사무소, 합동변호사사무소, 이런 전부 다 합의입니다. 합의요. 또 병원도 원장이 여러 명인 병원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도 동업입니다. 동업계약입니다. 이런 동업계약에 있어서 이런 물건의 소유 형태는 합의입니다. 합의다. 그래서 1번 보면은 합의자가 일부 사망한 경우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자 상속에는 합의자로서 지위를 상속받는다, 상속받지 못한다, 상속받지 못합니다. 공인은 상속한테 상속되잖아요. 근데 합의는 상속한테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고. 자, 밑에 2번. 합의자 지분처분입니다. 공인은 지분처분이 자유스럽지만은 합의는 지분처분을 하더라도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갑과 을이 합의를 합시다. 2분의 1, 2분의 1, 합의, 지분. 합의도 지분이 있잖아요. 이제 서로 동업계약은 서로 뜻이 맞아서 서로 동업한 거잖아요. 근데 갑이 그냥 동의 없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자기 지분을 처분한다면은 이 을과 병은 서로 뜻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동업계약 의미가 없잖아요. 이 때문에 이 합의는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단체성이 좀 농후하죠? 단체성이 있습니다. 단체성. 근데 우리 공유는 개인주의잖아요. 그렇죠? 개인주의. 단체성이 아주 강한 거 아니에요. 중간입니다. 단체성이 강한 거는 총유입니다. 총유. 예. 합의는 단체성이 중간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 보면은 합의물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공유물은 분할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는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자, 세 번째, 합의물의 처분, 변경, 보전입니다. 자, 합의물의 처분하거나 변경하면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 공유와 마찬가지죠.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보전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보전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네 번째, 합의자 1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한 것은 원유입니다. 합의자는 1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전원으로 등기해야 됩니다. 1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그 등기는 원유무효입니다.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5번을 읽어보시고, 여섯 번째, 을이 합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포기. 자, 합의자 1인이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는 그 취득한 사람은, 다른 합의자는 뭐 했나?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합의 지분 포기는 우리 물권변호사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합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그림에서 을이 합의 지분을 자기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포기하게 되면 누가? 이제 갑이 취득하잖아요. 갑이 취득하는데 등기를 해야만이 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합의 지분을. 무슨 말 아셨죠? 등기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그 포기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합의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합의자에게 합의 지분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포기자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하여 합의 지분 권자로서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갑이 취득하는데, 갑은 뭘 해야만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을의 지분을 등기해야만이 취득합니다. 합의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잔존 합의자들에게 균분으로 귀속합니다. 균분으로 귀속한다. 일곱 번째, 합의는 조합체 해산 네모박스, 또 합의물의 양도로 종료가 된다는 것, 합의물을 양도하거나 또는 조합체 해산으로 종료가 된다는 것. 자, 97페이지 총유입니다. 우리 총유는 하나의 물건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 이 집합체에서 소유하는 형태로 한다. 총유입니다. 사단입니다. 재단이 아닙니다. 비법인 재단은 법인이 아닌 재단은 이 재단의 단독 소유랍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은 총유입니다. 총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종중재산이라든지 또 누구 재산? 교회 재산들을 우리가 총유로 한다는 거. 그래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는 거. 또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른다는 거.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8페이지 보면은 공유, 합유, 총유 비교에 있죠? 이 비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유와 합유는 서로 비교해야 됩니다.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거 하고 문제 풉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자, 우리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 침해되면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단에 있죠? 먼저 우리 그림 봅시다. 갑 토지를 을이 불법 점유하고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누가? 을이.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은 누구 소유다? 을 소유입니다. 불법 점유자 하더라도 을 소유입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1번.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러냐면은 을은 자기 소유잖아요. 자기 소유를 점유하기 때문에 갑은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철거 청구해야 되죠. 철거하고 토지를 달라라고 토지 인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을이 병에게 임대차한 경우입니다. 을이 병에게 임대차한 경우입니다. 갑은 병에게 퇴거 청구할 수 있으나 병은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병은 임차인은 철거 권한이 있다? 없다? 그 건물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입니다. 자, 을이 지금 불법 점유하고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그 다음에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즉 토지를 달라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건물 철거를 구해야 되는데 갑이 병한테 매매한 거예요. 토지를. 자, 그러면 누가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했어요? 갑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권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현재 물권자 누구예요? 병입니다. 병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는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이 해야 됩니다.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은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정도 철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도 일단 을한테 매수했잖아요.
정도 철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갑은처한테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 건물 소유자인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줬습니다. 임대차. 그래서 을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을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건물을 신축할 때 또 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이 소유자가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병은 이 임차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여섯 번째는 읽어보시고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일곱 번째, 토지 미등기 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등기 없이. 여전히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소유자 아닙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못합니다. 자, 그 사이에 건물을 누가? 병이 불법으로 점유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는 매수인이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소유자 누구예요? 여전히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물권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씩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쉬었다가.